빠르게 하겠습니다. 4번 노트 시작. 오늘 4번 노트는요, 주인공이 2명입니다. 온도와 부피고요. 이때 조연은 압력이 담당합니다. 압력은 내두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중립이고, 온도와 부피는 친한 사이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증가하거든요. 그게 결론이고, 그와 관련된 그 법칙이 샤를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큰 틀은 잡았으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온도와 부피 관계를 이미 알았고, 이걸 입자 모형을 설명하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례 있겠죠. 네, 사례까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노트를 풀기 전에 먼저 팁 하나 알고 넘어가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10이었던 녀석이 뜨거운 온도에서는 속도가 100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활동하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온도와 부피 실험인데요. 첫 번째 실험. 여기 뜨거운 물이 있고 여기 이제 고무풍선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팽창한 상태가 그자. 그런데 갑자기 냉각시키면 고무가 밑으로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고 빨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온도는 누가 뜨겁냐 했을 때 뭐 당연하게 팽창한 게 비니까 비가 뜨겁고, 기체 입자수는요, 현재 똑같은 플라스크 안에 똑같은 양의 공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혀 있고요. 그래서 입자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온도가 높아지니까 비가 훨씬 빠르다 하는 거. 충돌횟수 겁나 빠릅니다. 비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입자 사이 거리, 비가 또 스케일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거리가 멀어도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는 정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자,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 높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먼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다음,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뭐 100번에서 200번 늘어난 것이고, 세기도 약한 파워에서 강한 파워로 이제 바뀝니다. 증가합니다, 둘 다. 다음, 내부 압력이 증가하죠.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이제 벽을 때리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충돌을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풍선 부피가 쭉쭉쭉 이제 커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을 때까지 풍선 부피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1기압입니다. 얘도 1기압인데 가열하면요, 이 1이 순간적으로 뭐 2가 되겠죠. 증가하겠고. 그러면 맞잖아, 지금 기압이, 그죠?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피가 팽창합니다. 계속 때리니까 부피가 이렇게 이제 팽창할 건데, 이제 요만큼 팽창하면은 내부 기압이 1로 바뀌거든요. 부피를 증가시킨 대가로 이제 기압이 같아지는 거지. 외부랑 내부랑. 그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반대입니다. 온도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완전 반대겠죠. 기체 입자 운동이 당연히 둔해지겠고, 충돌횟수 줍니다. 색이 약해지고요.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다음 내부 압력이 감소합니다. 활발하지가 않으니까 더 이상 두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을 때까지 풍선 부피가 줄어든다. 자,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이렇게 풍선이 있잖아, 그지? 있었는데 입자들이 노는 반경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였는데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니까 운동 속도가 느려지겠죠. 둔해지죠, 그죠?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활동성이 줄어드니까 이제 놀 수 있는 그 환경도 이쪽이 주 무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1기압이고 여기가 1기압이었는데 압력이 감소했습니다. 뭐 0.5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거든요. 그 방향으로 부피가 이제 축소하는 건데 이 방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제로 입자들이 이제 사이가 이렇게 좁아지니까 고무 풍선을 쫙 당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풍선 부피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온도와 부피 실험 두 번째. 이번에는 좀 신기한 건데요. 이게 피펫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밀봉시켜 놓고요. 요 내용을 그대로 뜨거운 물에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펫 위에다 잉크를 한 개 이렇게 이제 벽에다가 발라놨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온도를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보세요. 물의 온도가 10, 20, 30, 40 점점 증가할 때요. 이 기체 부피 있죠. 이 기체 부피가 처음에는 이제 물이 10도일 때요. 요 잉크 보시죠. 잉크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눈금이 있거든요. 물이 10도일 때 잉크가 위치한 그 눈금 값이 1.75인데 이거는 누구의 것이냐면요. 이 유리병 안에 기체가 있지 않습니까? 피펫도 마찬가지고. 이 기체가 이만큼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1.75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온도를 높이게 되면요.
이제 부피가 증가하죠. 더 확장하겠죠. 그러면 이 잉크가 밀려서 올라간 거야. 이때 올라간 높이가 1.9입니다. 더 높여주니까 더 올라가겠죠. 이때 눈금이 2.2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보면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증가하죠. 커지니까 커지더라. 이게 결론이고요.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잉크 방울이 점점 위로 올라간다. 왜 그러냐? 기체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맞지? 다음에 이번에 반대로 온도 낮추면은 방울이 내려갑니다. 기체 부피가 감소했거든요. 됐지? 자, 이 내용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얘가 A이고 B가 C가 되겠네. 그죠? 됐고. 자, 그러면 요 점을 피스톤하고도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온도가 10도일 때 불 1개, 20도일 때 불 2개, 30도일 때 불 3개, 입자 개수 똑같고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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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일정하죠. 1개, 1개. 그러면 이제 A, B, C가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온도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C가 압도적이죠. 됐고, 입자 수는 이제 동일한 것이고, 확실히 얘가 훨씬 활발하죠. 그죠? 속도는 C가 클래스가 대단합니다. 엄청 활발합니다. 그래서 충돌수 장난 아니거든요. 입자 거리도 멉니다. 선생님, 입자 거리가 멀면은 충돌수가 감소해야 정상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그거는 이제 압력과 부피 관계에서 한 얘기고, 온도는 달라요, 여러분들. 거리보다 훨씬 압도적인 게 충돌수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요, B하고 C의 관계가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진 것에 비해서 이 충돌수만큼은 여기가 훨씬 압도적이란 말이야. 거리가 멀어지면 충돌수가 줄어들 법도 한데 운동 속도하고 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이 거리의 그 단점,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 부피 관계 정리하실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 칠 때 대부분 학생들이 거리가 멀면 충돌의 수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 생각하면서 거꾸로 뒤집어 쓰거든요. 이게 아니라고. 온도가 절대적입니다. 꼭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 내용 바탕으로 샤를 법칙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적 압력에서 양도 일정하고요. 이때 부피, 기체의 부피하고 온도 관계는 커지죠. 비례관계 커지는데 혹시 이 그래프 모양 보십니까? 가다가 감소하다 이런 거 아니죠. 보시면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 하는 거. 그렇지? 일관성이 있죠. 자, 다음 요것도 별표.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정도. 기체 중에 질소 기체가 있을 것이고 산소 기체도 있고 암흑의 기체 다 있을 건데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등등 그 어떤 기체든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피가 변하는 그 정도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질소 기체가 10도 증가시킬 때 부피가 예를 들면 5 정도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럼 산소도 10도 증가시키면 5 증가하고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변하는 정도가 다 똑같다고. 그치? 요거는 이제 화원, 화토 가면요 또 중요하게 쓰이는 말이거든요. 요 말은 꼭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다음 위에 가겠습니다. 샤를 법칙 사례인데요. 꽤 많아요. 꽤 많다 보니까 제가 하다가 지쳐가지고 20몇 개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9개 정도만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속이 비어있는 오줌 싸개 인형 별표. 과학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인형이거든요. 먼저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가를요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출입구가 있거든요. 출입구가 있는데 물이 이 몸속에 들어갈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죄송하지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왜 안 들어가냐? 여기 지금 속이 비어 있는데 이 안에 기체가 가득합니다. 물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보다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거든요. 얘는 액체 싸움이고 얘는 기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똑같이 열을 가하면 누가 더 부피가 커지겠습니까? 기체가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싶어도요, 기체가 밀어내는 이 부피가 더 심하다고요. 더 셉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인형 속 공기 부피가 당연히 증가하고 이때 공기가 밖으로 나갑니다. 즉 그 말은 물은 못 들어온다는 거. 신기하죠, 그죠? 요거 하나 알아냈다, 그지?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인형을요 차가운 물에 넣겠습니다. 아까 전에 뜨거운 물은 기체의 팽창 정도가 크다 그랬지, 그지? 이번에 액체 같은 경우는 차가운 물에 넣게 되면요, 차가운 물, 차가운 액체. 기체의 장점이 뭐냐? 뜨거우면 부피가 확 증가하고 단점이 뭐냐? 차가우면 부피가 확 감소하죠. 부피가 감소하면 밖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물이 강제로 들어와요. 공기 속 인형 속 부피가 감소하고 물이 인형 안으로 들어온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되게 신기하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 이런 걸 마술로 하게 되면요, 과학 지식을
탑재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 마술하라고요. 그죠? 다음에 이번에 이 나의 상태에서 자, 좀 잔인하긴 한데 자, 뜨거운 물 투척하게 되면은 여기 공기 있죠, 여러분들. 이 공기가 영향 받겠죠. 뜨거운 거 만나면 공기도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니까 인형 안의 부피가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내 지금 배 아래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리고 출입구 여기 있죠. 그럼 이 기체가 누굴 밀어낼까요? 물을 밀어내겠죠. 자기들도 세력을 확장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 물이 버티지 못하고 어디로 갈까요?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오줌 싸는 원리거든요. 오줌 싸기 인형은 제가 학창 시절 때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올 거고,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과학적 원리이기 때문에 샤르 법칙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나중에 시험 공부라든지 또는 과학 선생님이 되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 지식을 쓰게 될 겁니다. 그치? 이거 별표 3개에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다음 2번. 피펫 안에 액체 제거. 여기 액체 묻어 있죠. 그런데 손에는 뜨거운 열이 있죠. 여기 열을 갖다 대면은 기체 안에 기체가 있을 건데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열 받아가지고 부피가 증가하겠죠. 특히 여기 밑에 있는 녀석들은 강제로 부피가 이제 기체 부피 늘어나니까 밀려가지고 떨어집니다. 요것도 샤를 법칙 이용한 거. 다음 3번.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편집했다. 25도 이거 106도 가리고. 자, 물 온도가 25도고요. 여기가 영하 196도입니다. 이거는 액체 질소에 끓는 점인데요. 어떤 풍선을 후 풀었습니다. 그리고 25도의 물에 담가 놓으니까 이만한 크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25도 말고 액체 질소 있죠. 영하 190도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엄청 차가운 그 액체 질소에다가요. 풍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갑다 보니까 안에 기체들이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축소가 되겠죠. 원래 이 크게 이만했는데 액체 때문에 이렇게 감소했다고. 이것도 온도에 따른 부피의 이제 변화입니다. 그죠? 이것도 샤르 법칙. 다음 겹친 그릇 빼기. 자, 끼어 있는 그릇이 있을 건데요. 요건 어떻게 하냐? 뜨거운 물에다가 담그세요. 담그면 안에 있는 그릇과 밖에 있는 그릇이 있을 건데 둘 다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밖에 있는 게 더 잘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릇을 쏙 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예외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원리 썼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게 있더라고. 그거는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병 위의 동전. 뜨거운 손으로 빈 병을 만지게 되면요. 안에 기체가 있죠? 뜨거워지죠? 부피가 증가하겠죠? 나가려고 하겠죠? 이때 막고 있는 100원 동전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동전이 흔들려요. 이것도 샤르의 법칙. 다음, 풍등. 요게 그 한지인가요? 뭐 그런데 한지 안에 이렇게 심지 같은 거 갖다 놓고 여기 불을 붙인대요. 그러면 안에 기체 부피가 엄청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증가해서 부력의 원리에 가지고 자동으로 이 풍등이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뭐 재수가 없으면 이 한지가 불에 붙어가지고 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불에 붙지 않는 가정하에서 풍등이 나간다 하는 거. 그지? 이것도 샤르의 법칙. 다음에 풍선에 컵도 갖다 붙이기. 아까 그 왼쪽에 요거 있죠. 차가워지면 그 풍선을 빨아당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원리인데 이 컵이요 처음부터 뜨거웠던 거거든요. 뜨겁게 달군 컵인데 요거를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카운팅 하세요. 한 10분, 20분 정도 누른 상태에서 대기하시면요. 그럼 안에 뜨거웠던 컵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떨어지겠죠. 식겠죠. 그러면 안에 기체가 있을 건데 그렇게 부피가 컸던 녀석이 갑자기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자기들끼리 안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주변 것들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마침 풍선 폴대기가 컵 때문에 빨려 들어간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풍선에 컵 갖다 붙이기. 이것도 마술로 뭐 연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 페트병 요요 현상. 요게 뭐냐면요, 냉장고 안에 갖다 놓은 페트병. 그리고 요게 냉장고 밖에 갖다 놓은 페트병. 아무래도 냉장고 안은 춥죠, 그죠? 춥다 보니까 안에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뭔가 물도 마찬가지고 뭔가 찌그러진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밖에 나가면 좀 덥죠. 그래서 기체 부피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죠, 그죠? 팽팽합니다. 이것도 온도와 부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위에 제가 한 줄로 이제 적을 건데요. 열기구, 열기구도 마찬가지 샤를 법칙입니다. 다음에 10번 찌그러진 탁구공 펴기.
찌그러진 게 이 공이 있죠. 공이 있는데 요거를 뜨거운 물에 담으시면요. 영양받죠. 안에 기체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탁구공이 펴진다는 거 됐나? 사실 자료 없이 사례가 요거 말고 더 있거든요. 더 있는데 제가 이 한 페이지 안에 담다 보니까 나머지 한 뭐 10가지는 못 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과서라든지 문제집에 있는 그 사례를 반드시 줄 긋고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시험 칠 때 요것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례들도 반드시 나옵니다. 됐죠? 자, 오늘 4번 노트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에는 문제풀이가 5, 6, 7인가? 아무튼 그럴 건데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제가 방과후 때 실시간으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하는 내용을 녹화하겠습니다. 그 녹화 내용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수업 시간 때는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